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날 삶 김양애. 그해 우리 마을에도 몇몇 집의 아버지들이 자식을 가만히 애써서 지게에 짊어지고 마을 어기 모퉁이를 돌아서 골렘이 깊은 골짜기로 갔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만든 돌무덤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세우고 돌아섰다고 했다. 그것을 엄마들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 누구에게도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엄마도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나셨다. 일하고 돌아와서는 경란이 있는 곳을 대라며 울며 애원하다가 살인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디쯤 헤매이다가 돌아오시는지 땅으로 꺼져내릴 것 같은 모습에 어린 마음에도 겁이 나고 죄책감이 밀려와 뒤란으로 피하기 일쑤였다. 자주 장독대에 쪼그려 앉아 울었다. 평생 그 길을 오가며 논농사를 지으러 다니시던 아버지 그쪽 논에 다녀오는 날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꺽꺽 울다가 토방이건 마루건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드시고 나셨다. 그 속내를 짐작 못하는 나는 술꾼이 되어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미워했었다.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나는 사랑채 시선을 두지 못하였다. 이상하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뭔지 모를 서늘함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솟구치는 무섭증이 왔다. 잠을 자려고 누워 눈을 감으면 내 등에 엎인 채로 열에 들떠 허공에 멈춰있던 막내 경란의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가위에 눌려 몇 번을 잠에서 깨고 나면 식은땀이 온몸에 흥건하였다. 작은 엄마는 죽은 동생이 나와 정을 때리고 무섭증을 주는 것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나는 집에서 없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도 엄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혼을 내거나 때리지도 않았다. 왜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크게 화라도 내면서 종아리를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엄마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실컷 욕을 먹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날이 밝으면 넋이나간 모습으로 논밭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17살 때 저녁 반지로 막걸리 한 사발을 드신 아버지가 너를 어우리 다리 밑에서 저어왔다고 하셨다. 가슴이 철렁해서 대성 통곡한 적이 있었다. 곧바로 엄마가 배꼽을 잡고 웃으시며 아버지가 장난치시는 거야 라고 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나는 주워온 아이가 틀림없을 것 같던 의구심이 그 점에 들기 시작하였다. 정작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은 것은 내 인생 첫 가출 사건 때였다. 숨막히는 집이 싫었다. 어느 토요일 단짝 친구 성순이가 자기 집에 가자고 했다. 앞뒤 안 가리고 학교가 파하자 친구를 따라 나섰다. 읍내 장터를 벗어나서 시냇물을 건너 첫 동네에 성순이네 집이 있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라도 날 때는 그쪽 동네 아이들은 모두 결석을 하기도 하는 동네였다. 크고 작은 돌들로 아이들 보폭에 마침맞게 놓은 징검다리를 팔짝팔짝 뛰어서 건너갔다. 아직 시냇물에 발 담그기에는 물이 차가웠다. 나는 돌멩이를 주워서 앞서서 발짝 뛰고 있는 성순이 발밑에 던졌다. 물방울이 튀었고 깜짝 놀란 성순이가 야 이 가시나야 하며 물속에서 돌멩이를 건져서 내 발밑으로 던졌다. 그날 오후 내내 시냇가에서 놀다가 노을이 암수산 산허리에 내려앉을 때까지 배가 아프게 웃고 엉뚱한 일에 한눈 팔다가 성순이네 대문으로 들어섰다. 딸의 친구가 왔다고 모두 반겨주셨다. 계란찜에 강고등어, 감자조림이 그날 먹은 잊히지 않는 반찬이다. 우리 집에서는 보리가 더 많은 거무스름한 밥을 먹었다. 보리와 쌀이 반반 섞인 흰색에 가까운 저녁밥을 먹었다. 모란꽃이 만발한 둥근 양은 밥상에 갖가지 반찬이 있었다. 밥을 먹고 나니 우리 집에서는 명절 때나 먹는 옥고시를 주전부리로 내주시기도 하셨다. 어찌나 쩝쩝거리며 맛나게 먹었는지 밥을 복스럽게 먹는 걸 보니 시집가서 잘 살겠구나. 성순이 할머니가 덕담을 하셨다. 아무튼 복이라는 말에 신이나 더 맛있게 먹었다. 여갓집이나 고모네 집밥은 먹어봤지만 진짜 손님 대접을 받은 것은 난생 처음이어서 꿀맛이었다. 챙겨야 할 동생들도 없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하고 밥 먹고 방바닥에 엎드려 숙제만 하고 있어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곶감을 내다 주시는
성순이 할머니 그 집이 눈물이 나도록 부러웠다. 성순이네 동네에 사는 성옥이는 성순이 사촌이고 같은 반이었다. 우리 셋은 같이 밥을 먹고 등장불 아래서 실뜨기 놀이, 그림자 놀이를 했다. 밤낮도록 까르륵거리며 뒹굴다가 한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토방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숙제하고 놀아야지 성순이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만들었다. 순간 우리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오르고 성순이가 정말 부러웠다. 방으로 들어간 우리 셋은 뜨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숙제를 했다. 점심때가 되자 성옥이네 오빠가 데리러 왔다. 그 오빠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코 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나고 있었다. 점심을 먹은 우리는 그 오빠가 꽁을 잡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 나섰다. 양기바른 산 밑에는 우리 동네 보리밭보다 훨씬 푸르고 넓은 밀밭이 있었다. 산에서 껑이 내려와서 밀싹을 뜯어먹고 땅에 심은 콩도 빼먹는다고 했다. 전날에 뿌려놓은 약 묻은 콩을 먹고 죽은 꽁을 주우러 산 밑으로 갔다 꽁이 그렇게 예쁜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버지께서도 가끔 죽은 꽁을 주워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새 같았다. 왜 꽁은 바보같이 약 묻은 콩을 먹고 죽는데요? 내가 물었더니 꽁이 얼마나 콩을 좋아하면 비둘기는 콩밭에만 정신이 있다는 속담까지 생겼겠냐며 먹을 것에만 온 정신을 쏟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그 밤에도 우리는 밥도 셋이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잠도 같이 잤다. 그때부터 우리 셋은 오랫동안 단짝이 되었다. 웅덩이보다 조금 큰 방죽에서 줄줄줄 새고 있는 겨울물 말고는 우리 동네에서 헤엄칠 만한 곳이 없었다. 시냇가에 나가려면 오리를 걸어 나가야 했다. 나도 개 헤엄도 칠 줄 몰랐지만 성순이는 헤엄치기 선수였다. 놀거리가 많은 성순네 집에 여름철에는 더 자주 갔다. 어느 여름날 양재기 하나씩을 들고 다슬기 잡으러 가는 성순이 엄마를 따라 나섰다. 깊은 곳은 위험하다고 수초와 자갈들이 엉켜있는 가장자리에서 놀라고 당마셨다. 수초와 돌멩이를 이리저리 헤치고 놀면서 넘어지면 일어서다 미끄덩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짓고 발차기하며 허우적대다가 개구리 헤엄을 저절로 습득하게 되었다. 맑고 잔잔한 물 가까이 얼굴을 붙이고 내려다본 물밑 세계는 평화로웠다. 수초를 한번 치고 나온 물이 자갈들과 포옹하는 소리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른이 되면서 여러 장르의 수많은 음악들을 들어보았지만 그 어린 날에 들었던 물속의 야모니와 비슷하기라도 하였던 음악은 하나도 없었다. 성순이네 동네 엄마들은 밭에 나가 일하기 무더운 점심 직후를 이용해 다슬기를 잡으러 시냇가로 나가곤 하였다. 몇 집에서는 다슬기를 잡아 5일장에 내다 팔았는데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때도 다슬기도 참 많았다. 물속을 집중해 들여다보면 잔잔한 물결 아래 돌멩이가 까맣게 보일 정도로 크고 작은 다슬기가 붙어 있었다. 씨알 굵은 다슬기만 춥다시피 뛰어내도 금세 양재기를 채우곤 하였다. 다슬기로 가득한 큰 다라이를 어른들이 나눠 이고 돌아왔다. 성순이 엄마가 깨끗이 씻은 다슬기를 삶는 동안 성순이 아버지는 대문 옆 감나무 그늘에 멍석을 펴주셨다. 된장맛과 부추향이 밴 우렁이를 탱자나무 가시와 함께 내다 주시고 어른들은 문온으로 피사리를 하신다고 나가셨다. 탱자나무 가시를 우렁이 부분에 살짝 찔러놓고 살살 돌리면 위쪽은 검고 내려갈수록 옥색인 빛깔 얼마나 투명한지 내장까지 다 보였다. 짭조름하고 쓰기도 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려서는 위쪽만 먹었다 내장에 뚱이 있다고 생각했고 모래를 씹는 것처럼 지근거리는 게 싫었다. 그 맛에 푹 빠진 나는 후에 엄마를 졸라서 작은 엄마와 사수촌들과 함께 가끔 다슬기 잡으러 오리길을 나서곤 하였다. 우렁이 줍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시원한 냇가에서 안노절 노는 것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하였다. 해가 다 저물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 딸을 찾아 나선 엄마는 아랫물, 국물, 윗물까지 내 또래 아이들을 찾아가 나를 물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우리 동네에 같은 반도 3명이나 있었는데 나는 동네 아이들과는 친하지 않았다. 같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깊은 삼태기 같은 동네에서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 사이가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엄마는 윗물 끄트머리에 사는 경수 같아서 내가 성순이 귀랑 같이 가는 것을 보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나마 안도했다고 했다. 지금처럼 집 전화나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었으니 부모님은 얼마나 불안하고 애가 타셨을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내는 동안 동생들과 힘드실 엄마 생각, 무서운 아버지 얼굴이 문득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